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이 부동산 개혁,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 아주 단단한 워딩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탕 부담금 문제를 꺼내면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작, 왜곡, 굉장히 첩첩산중 계속해서 허들을 높이 쌓아가는 장벽 때문에 이 개혁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오늘 SNS 상에서의 글을 보면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운을 띄웠고요. 일단 WHO에서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이 기사를 올렸죠. 실제로 후에서 설탕세 공식 권고사항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가격 50%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건강을 해치는 부분, 결국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해서 상당히 좀 이 해악을 끼치는 요소들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이 부동산 세제 개편, 결국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치는 가격 양상, 특별히 거의 정점에 와 있는 이 집값을 서로 잡기 위해서 엄청난 연끌을 동원해서 집을 사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아파트 자산 시장 거의 모래성 위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아무리 금융시장 5200선 찍고 코스피 코스닥이 단단하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이 잘못된 관행들이 결국에 부실로 터지고 엄청난 대붕괴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면 결국 고스란히 경제 시스템, 이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필연적인 어떤 기승전 결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재차 어제 이 5000P 우리가 달성했는데 부동산 이 개혁 이루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글을 띄웠고 오늘도 띄웠습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 이렇게 워딩을 던지면서 실제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특별히 서민들이 집을 낮은 허들에서 넘어갈 수 있는 주거 가치로서의 어떤 생각보다는 주거 안정성에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엄청난 강도로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은 집을 몇 채씩, 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이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젊은이들 결혼 포기하고 출산 줄어서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 면제해 준 것이 야금야금 4년 지났다. 부동산 투기 자체 4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면서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아주 강도 높은 지금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의 기대 심리가 투기 판적 요소로 쫙 깔려 있고 그 위에 정말 전혀 실질적 가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다 호가세, 거의 펌프질을 한 집값들이 다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망국적 투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작심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거 이전의 정권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결국에 와서는 부동산 개혁 완성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의 정부, 또 그 이전의 정부, 그 전전 정부 아무도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게 부동산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일 수 있고요.
요 부동산 시장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수 시장의 한 축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풋 아웃풋 서로 거래가 되면 활성화되는 그 측면에서 내수 시장이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결국 이것도 금융시장에도 좋은 또 훈풍을 불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개혁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붕괴돼 버리면 나라 경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충분히 지금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야당과 언론들의 이 비판, 코스피 5천보다 더 쉽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사안,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어떤 워딩이었는데, 이런 어떤 비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날이선, 또 재반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거라는 뜻이라고 이제 설명을 덧붙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00p 달성하겠다는 공약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5,200선 달성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동산 부분. 확실하게 집값 정상화 시키겠다 하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 더 무주택자들에게 정가가 되고 또 집값 자체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규제 때문에 엉망진창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아마 부동산 정상화를 확실하게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중에 대통령이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워딩을 던졌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개혁 의지로 엿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동산 문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을 높이는 리스크라는 그런 어떤 인식, 그리고 망국적 투기 두둔, 그리고 정부의 억가만큼 좀 자중해 주길 바란다. 강제 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 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가 돼 있다. 그래서 날벼락 운운하면서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좀 잘 활용하길 바란다. 아직까지 100일이나 남았다. 라는 워딩, 아주 강력한 워딩을 다시 재차 오늘 던졌다는 얘기죠. 뭐 이런 기사들, 다주택자 규제, 뭐 10가지 부적용, 뭐 여러 가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스럽다라는 이런 역으로 계속해서 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센 강도로서 이런 어떤 SNS상의 길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와서는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예 그냥 이참에 그냥 연끌 해가지고 금리 6, 7% 물더라도 고점에 있는 집 잡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당한 어떤 부동산 개혁, 그리고 이걸 통한 어떤 부동산 지형도의 변화가 불일 듯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2, 3개월 만에 5,200선을 달성했듯이 부동산 개혁도 아주 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아파트 시장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강남 불패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한국의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는데, 지금 그 안전자산의 연장선에 있는 비트코인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금 아닌데? 라는 물음표까지 찍히고 있고 7만 달러 선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1억 1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1억 4천 하지 않았습니까?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1억 4천까지 찍었는데 1억 1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지금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자산이라 여기는 모든 자산들도 이렇게 엄청난 조정장을 거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시장, 특별히 강남 아파트, 마용성 아파트, 불패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정도로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연일 강하게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집값의 정상화는 아주 단기간 안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금도 은도 떨어지고, 지금 비트코인도 디지털금이라고 생각하면서 1억 7천까지 올랐던 추이가 지금 1억 1천만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자산의 변동성의 원리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제는
아파트가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건강상 이 시장의 건강함을 위해서라도 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좀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서민들도 정말 누구나 자기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열려야죠. 이거 뭐 완전히 장벽 쳐가지고 그들만의 리그 만들어 놓고 20억, 40억, 50억, 100억까지 찍어버리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겠습니까?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빌딩이지. 꼬마 빌딩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서민 아파트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라면 좀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새 페드 이사장 후임 지명 때문에 금은 가격 폭락하고 주가도 하락했지만 이 양반도 결국에 와서는 대통령과 같이 코드를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분도 코스피 코스닥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또 뭐 조정장에 대한 어떤 예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장은 오겠죠. 근데 다시 슈팅할 수 있는 뭔가 반등을 또 깨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 모멘텀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고요. 아무튼 간에 이 세상의 아파트, 특히 대한민국의 아파트는 어떤 경제적 변동성을 다 뛰어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그 말에 대한 물음표이 찍히고 확실히 집값이 정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도 금도 은도 안전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분위기 편승해서 아파트 시장도 정상적으로 가격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비판 세력 직격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이례적인 어떤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엄청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시장에 100억 하는 아파트, 150억 하는 아파트 이제 사망선고한 겁니다. 일단은 그 종말의 어떤 시대를 고하고 새롭게 부동산 시장이 지형도가 펼쳐지면서 서민들도 누구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 저축해온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을 통해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아파트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결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뭐 자녀 안 낳으려고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이 왜곡되고 또 뭔가 이 편향적이었던 이 부동산 시장의 이 가치 체계 완전히 이제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오르는 속도가 무서울 지경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더 커져도 계속해서 펌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흐르지 않습니다. 현금이 없어요. 지금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아파트 값이 오릅니까? 이것도 엄연한 주식시장 같은 자본이 흐르는 시장인데 이렇게 지금 계속 뻥튀기만 하고 그냥 계속적인 가격에 대한 펌프질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위험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 부동산 온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름세로 호가세를 너무 반영하는 바람에 이거 계속 오른다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내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0% 딩딩하게 변했어요. 매매가격 변동률이.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부동산원 이 지표는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게 집값이 오른다는 지표를 내고 있으니 상당히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더욱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114 매매가격 동향 보시면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0.06%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0.04, 수도권 0.05, 경기 인천 0.06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서울 이 부동산 자체 어떤 일일 아파트 거래량과 매물량을 축적해 놓고 있는 요 지표를 보더라도 주말에는 빵건입니다. 한 건도 안 나왔어요. 거래량이. 심각하죠. 그만큼 현금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뭡니까? 앞으로 내수 시장이 직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좀 끌어내려서 정상적인 가격에서 인풋 아웃풋이 나와가지고 좀 활발하게 거래가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돼야지. 여기도 내수의 가장 중요한 축 아닙니까? 한국 아파트 시장이. 그죠? 그래서 집값이 정상화돼야 된다.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10억대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많이 높았을 때가 14억 8천 정도 됐었네요. 1월 달은 10억 정도. 12월 달하고 똑같죠. 평균선 딱 그어보면 평균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오른다고 하고 앉았었고, 또 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뭐 개혁 의지를 나타내니까 뭐 부작용이 일어나고 뭐 개판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아무튼 충분히 기대할 만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 거래량도 뭐 2,689건에 그쳤습니다. 1월달 가장 많았을 때가 이제 10,000건이 넘었었고요. 예, 이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까? 그 올라간다는 근거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라는 얘기.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얼마든지 호가세 해가지고 남은 설거지 시켜가지고 자기는 고점에서 탁 그냥 시세차익 빨아먹고 그냥 빤스런 해버리고, 이거 정말 문제라는 얘기죠. 자, 경기권 아파트 볼까요? 김포시 한강 메트로 2단지 지금 하락, 예, 농축도를 보는 겁니다. 예, 누적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 일주일 단위, 뭐 3일 단위 뭐 이렇게 끊어서 나오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달 정도의 누적도, 이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닙니까? 확률이 그만큼 많으니까. 한강 메트로자이 4억 3천, 3억 5천 떨어져요. 그리고 매물 건수 11,575 늘어나고 있죠? 전혀 해소가 안 됩니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김포시 281건. 김포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삽니까? 281건밖에 안 나왔어요. 부천시 3억 6천, 3억 6천, 30%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물 3,151건. 예, 여기도 역시 매물이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 당연히 줄고 있기 때문에 163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성남시 분당구 역시 4억 5천, 판교 3억 6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떨어졌던 이 하락도, 농축 하락도를 보면 굉장히 이 하락 파이가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매물도 2,147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분당구 162건으로 그칩니다. 거래량. 수원시 광교 7억 5천, 광교 아이파크 3억 2천. 떨어지는 파이가 굉장히 크죠. 매물 3,075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영통구 261건으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용인시 기흥구 9억 5천 하락하고 있고요. 대주 피올의 2단지 9억 하락하고 있어요. 매물 건수 6,113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뭔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량이 확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78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고, 용인시 수지구 버들치마을 성북자이 2차가 4억 8천 하락하고 있고, 여기 역시도 3억 7천, 27%에서 30%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매물 건수도 지금 뭐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경기권 아파트는 다 조금씩 매물 건수가 그냥 보합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뻔뻔한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계속적으로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지구 보십시오. 377건으로 거래량 확 줄지 않습니까? 평택시, 평택 고덕파라곤 5억 7천 하락하고 있죠.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4억 7천, 41%에서 43%가량 지금 하락하고 있다. 평택도 지금 삼성전자가 으쌰으쌰 하면서 많이 올라쳐가지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물 건수 6% 증가, 1,215건으로 1,200건 선에서 이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고, 당연히 평택시 거래량도 441건으로 그치고 있죠. 하남시 위례숲 우미린 역시 3억 4천, 위례그린 파크프루지오 2억 8천, 15%에서 19%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매물 그대로기 때문에 1,193건. 그래도 늘어나요, 이 정도에. 예. 당연히 거래량 떨어지니까 매물이 늘어난 거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빵건입니다. 하남시는 지금 거래가 한 건도 없었어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광명시 6억 3천, 광명 이편한사장 센트럴빌 4억 5천, 30%에서 31%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물 건수 어떨까요? 1,626건. 1,600건 선에서 딱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거래가 안 되니까 196건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자, 고양시 볼까요? 도라이올 파크뷰 3억 5천, 고양 원흥 동일 스위트 3억 3천, 28%에서 39% 하락하고 있네요. 이유는 당연히 매물이 안 나가니까 6,208건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네요. 그만큼 경기권도 지금 상당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거의 뭐 지혜가 쫙 깔린 것처럼 리스크가 굉장히 첩첩산중 쌓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269건의 거래량이 그치고 있어요. 그만큼 300건을 넘어가지 못하는 아주 협소한 지금 거래 가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권 아파트들도 굉장히 심한 변동성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강력한 집값 개혁, 집값 정상화를 위한 워딩을 던졌습니다. 자, 2월부터는 정말 정신없는 단기적 집값 하락 속도가 거의 뭐 100% 진행되듯이 집값의 어떤 이 분기점이 새롭게 기준점으로 그 깃발을 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보신다면 정말 낮은 허들에서 내 집 마련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 분명히 다가올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계속되는 이 부동산 강공 드라이브, 확실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필요한 리더가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고요. 정상적인 집값으로 확실하게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5200이라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확실히 부동산 집값이 왜곡되고 편향됐던 어떤 모든 어떤 가치 체계를 좀 바로잡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앞으로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 프라목토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